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 SPC팩 안덕준 연구소장님이 확대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워낙 또 이렇게 이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또 하나 개인적인 이유는 사실 제가 집이 여기 앞이라 여기가 제가 주말에 산책길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10분이라서 산책하려고. 근데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딱 봐도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제목의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이 써 있다는 것은 친환경 포장이 제대로 확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확대 적용이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아시겠지만 친환경 포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가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썩는 데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가죠? 아무 도움 안 갑니다. 그 도움이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할 때입니다. 자기 가정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도움이 갑니까?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안 씁니다. 계속 재활용한답니다. 재활용해서 소비자한테 무슨 도움이 가죠? 오히려 저는 의심이 가는데요. 내가 먹는 식품 포장지를 재활용했다고요? 안전할까요? 그거에 관한 고민인데 누가 재활용을 쓰겠습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친환경으로 간다 이거죠. 결국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 적용하려면 포장재 개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용물 개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쓸 수 있는 소비자가 내가 이걸 써서 이득이 생겨야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유일하게 확대가 안 되는 분야가 제가 볼 땐 포장입니다. 친환경 식품, 유기농 식품 너무 잘 팔립니다. 비쌉니다. 근데도 너무 잘 팔려요. 왜요? 내 몸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 가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친환경 포장재, 썩는 쓰레기 봉투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SPC팩에서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용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부에서 자꾸 이행 부담금을 어떤 페널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소비자가 줄 서서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대자동차가 연식을 바꾸면서 차량 가격을 30만 원 상승시켰다.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중에 뭐냐면 한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장재 플라스틱 소재를 바꿔서 버튼의 타치감을 개선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두 번째로 써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그 포장재의 무게를 줄였대요. 지금 뭐냐면 소비자는 두 번째 거 보고 30만 원 더 내지 않습니다. 그 약간의 무게를 줄인 것과 친환경적인 것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30만 원을 더 낸 이유는 뭐죠? 터치 버튼을 누를 때 촉감이 좋아졌게 개선했기 때문에 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2번의 내용, 소비자는 별 관심 없는 내용을 전면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갑을 열고 싶지 않죠. 내가 세금 다 내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비자한테 도움이 가야 친환경 포장재 산업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꾸 플라스틱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꾸 이 물질 넣고 저 물질 넣고 한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내용물로 이행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품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화 생분해 필름이 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산화 생분해 필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화 촉진제를 씁니다. 근데 식품에는 뭘 집어넣죠? 항산화제를 넣습니다. 서로가 매치업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안 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친환경 포장재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근데 왜 다른 친환경은 가격이 비싸도 잘 나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C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립이랄까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파리 크루아상 이런 굉장히 많은 브랜드, 저도 잘 모르는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브랜드에 저희는 포장재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이 계열사에 제공하는 건 50%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계열사에 전부 다 해서 그냥 쉽게 살아가는 줄 아시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친환경의 우선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은 저걸 보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좀 나무를 생각하세요? 내 아이를 생각하세요? 내 아이죠. 물론 또 환경부 장관은 나무를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왜 우리나라는 자꾸 왼쪽만 하냐 이거. 친환경가 뭐 썩는다 어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내 아이에 좋다고 해보세요. 지갑을 바로바로 엽니다. 그런 쪽에 친환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친환경 개념은 뭐 환경오염이 급증하니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성장기입니다. 국가 중심으로 하고 있죠. 환경부에서 매일 하는 게 페널티 준다. 이거 써라. 뭐 벌금 매긴다 이거죠. 정책 중심이고 강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되고 경량화되고 분해성이 있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소비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부도 그걸 아시겠죠. 지금 환경부 분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쳐다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갖고 지금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강제적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성기가 되려면 바로 뭐가 됩니까? 자발적이 돼야 돼요. 자발적이 돼야 소비가 됩니다. 유기농 매장에 누가 강제로 보냅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마 가정에서 유기농 식품의 구입 금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요? 그거 유기농 금액 살 때 1,000원짜리 1,500원 산다고 집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가족이 좋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친환경 플라스틱 할 때 10원 올라간다 많습니다. 왜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 렉서스 차가 있어요. 렉서스 차가 이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린 이유가 뭡니까? 물론 또 하필이면 시기가 그래서 요즘 서너 달 동안 안 팔리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잘 팔렸어요. 줄을 서서 샀다 이거죠. 가격이 그냥 내연기관보다 비쌉니다. 한 7, 800만 원 비싸더라고요. 같은 ES 가지고 보면. 근데 왜 그렇게 잘 팔리죠? 그렇죠. 역시 친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방송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연비예요. 내 주머니에 이득이 가니까 저걸 사는 겁니다. 친환경만 강조했으면 안 팔렸을 겁니다. 누가 어느 바보가 7, 800만 원 더 주고 연비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사겠습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혹시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여기 회사분이 나오셨나 유심히 봤어요. 근데 회사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얘기하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게 되면 그죠? 똑같은 젤리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 젤리 굉장히 맛있습니다. 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세일할 때 보면 이마트에 가면 운이 좋으면 1,000원에 3개 들어있더라고요. 운이 좋을 때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입했다는데 뭐 1,990원이에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요. 3배 이렇게 비싸요. 근데 주부들이 오른쪽 걸 많이 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천연색소가 들어있대요. 왜요? 내 아이가 먹을 거래요. 우리나라 소비자처럼 내 자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이 분유 먹고 아인슈타인 된다니까 몇만 원 되는 분유도 마구 사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소비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에 도움이 되면 지갑을 언제든지 엽니다. 그런 게 대기되어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잘못 넘어갔습니다만 보시면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런 주스 드셨어요. 패밀리 주스, 그죠? 병에 들어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병원 앞에 가면 저런 주스를 또 사가서 병문안 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저 주스 드시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 저 주스는 색깔이 안 변하죠? 저 주스는 그렇게 햇볕에 노출돼도 쟤는 색깔이 안 변해요. 참 희한해. 저건 무슨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죠? 가격도 싸요. 근데 병원 앞에 가서 주스를 사다 주면 내 가족은 퇴원을 안 해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왜 저런 문제가, 왜 이제 옛날엔 저런 걸 드셨어요. 드셨는데 지금은 저런 걸 안 드신다고요. 왜요? 오른쪽 걸 드세요. 가격이 훨씬 비싸요. 저장 기간도 월등히 짧아요.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바로 간 내린 주스라 저런 걸 팔아요. 근데 뭐죠?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비싸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지갑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제는 뭐라는 겁니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내 가족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포장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포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인 예를 들어서 뭐 경량화되고 재활용되는 거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돼야 됩니다. 1번은 뭐냐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거고 자연스럽게 2번의 항목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셨었습니다. 물론 이걸 보시고 아마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먹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과거에 붕어빵 뭐 저런 거 보시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드셨다 이거죠. 아마 드시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제가 뭐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고 질문해야 되겠더니 12분 안에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순대가 있어요. 순대 여러분이 가끔 사서 드시면 순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비닐을 보세요. 저 비닐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침부터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저렇게 뜨거운데 노출돼 있냐 이거죠. 과연 여러분이 저게 과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내 아이한테 준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요. 좀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거 혹시나 문제되지 않을까. 뭐 그 밑에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떡볶이도 마찬가지죠. 떡볶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떡볶이 우측 상단, 좌측 상단에 보면 플라스틱 주걱이 있죠. 역시 저 플라스틱 주걱도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저 뜨거운데 저기 노출돼 있고 가끔 보면 또 아주머님이 어떻습니까? 또 용출 테스트 하듯이 긁어주십니다. 쫙 긁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친환경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식품 포장재 친환경의 핵심은 아까 말씀 것처럼 재활용하든 어쨌든 안전입니다. 시간이 지나겠지만 틀림없이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하실 때 소비자들이 틀림없이 어필할 겁니다. 안전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때 또 식약처 잔류기준상 중금속 안 나오고 뭐 이런 전혀 기준 같지 않은 기준을 말하면서 안전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한번 딱 보세요. HMR 제품 보게 되면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HMR 제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내에 뭐 대표적인 HMR 제품이 많지만 그걸 싫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외국의 팝콘을 보세요. 팝콘 제품 전자레인지 튀길 때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거죠. 이거 전자레인지 튀겨도 내 몸에 괜찮을까? 내가 이거 전자레인지 튀겨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말은 상당히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이렇게 써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랬지 안전하다는 말 아무도 안 써놓습니다. 가능.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 할까요? 내가 언제 안전하다 가능하다고. 가능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나라입니다. 저런 걸 그대로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HMR 식품은 더 많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식품 포장재의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구나 물어볼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 썩는다, 뭐 경량화, 그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디다 놔야 되냐면 2번에 놔야 된다는 거죠. 1번에 놔야 될 것은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포인트를 1번 항목에 놔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는 지갑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2번 항목이 묻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에 놔야 될 항목을 자꾸 1번으로 놔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환경이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좋아야 그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없었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970년대 잔존영절에서 국내,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L사의 가나 초콜릿 같은 경우가 70년대 전부 다 회수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가 젊은 세대라 모르겠지만 74년도에 가나 초콜릿 처음 나왔을 때 전부 다 회수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라고 인쇄할 때 톨루엔을 썼거든요. 지금도 씁니다. 저희만 안 쓰고요. 지금도 톨루엔을 씁니다. 그런 톨루엔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초콜릿으로 냄새가 배어 들어가죠. 초콜릿으로 냄새가 톨루엔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았어. 근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좀 기다리시면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PVC 랩보다 환경 호르몬 의존물질이 검출될 거. 대표적인 스낵류 95년에 N사의 새우깡. 저런 게 검출이 됐습니다. 저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저런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실제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의 어떤 역학작용이 작용인지 모르지만 보도가 살짝 나오고 지나갔다 이거죠. 하지만 저것은 기자가 마음만 먹으면 큰 이슈화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품산업에서 저런 게 이슈화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뭐 98년에 전자레인지 가열 즉석식품용에서 이치 발생 물질이 검출됐다. 이것은 제가 그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난처한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아니 저희는 아닌데 관리 어쨌든 2000년에 즉석 유탕면 PS 용기 환경호르몬 오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혹시. 그죠? 우리가 사발에 놓고 드시는 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1년에 뭐라고요? 시판 생수 용기에서 저런 것이 나왔습니다. 환경호르몬이. 하필이면 제가 주문해서 먹는 생수에서 저게 1등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난 기억이 납니다. 2015년 여러분 몇 년 전에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다음 달에 있을 특별한 날에 누군가 다음 달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흘이 있으면 있네요. 그날에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누가 선물을 줬을 때 그걸 드셨을 때 몇 년 전에 이상한 냄새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받은 기쁨에 취해서 냄새를 못 느꼈다 이거죠. 이것이 한번 뉴스 보도로 한번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저 뉴스가 크게 보도되지 않은 거죠. 한 번 나오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회사 홍보팀의 노력이겠지만 살짝 묻어갔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시민단체 힘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결국은 뭐냐면 친환경 포장재의 핵심은 소비자한테 이득을 줘야 된다. 그 이득을 제가 볼 때 안전이라는 거죠. 식품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소비자는 그 식품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먹을 거니까. 내 아이 아인슈타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컨셉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줄이고 맞습니다. 그거 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로 그것을 놓습니다. 첫 번째로 놓는 것은 안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에서 저희는 인쇄와 포장재 이 두 가지를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드린 친환경 폴리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그걸로 같이 묻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하우스 존을 뭐 파리바게트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인쇄 포장 내용물을 쪽에 이런 쪽으로 그린하우스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잉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아직도 90%가 넘는 기업이 인쇄 잉크로 톨루엔을 씁니다. MEK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독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대개 신문지가 배달을 했을 때 신문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가끔 냄새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면 신문지에다가 과거에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문지에 고기를 싸주면 여러분이 대개 가시면 어떻습니까? 고기에 신문지 기사 내용이 이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험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인쇄 잉크의 90%를 저런 걸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거를 먼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MEK나 EA나 에틸아스테이나 톨루엔 이런 것들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잉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요소를 개선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개선했더니 TVOC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잔류용지도 줄이고 뭐 방출량도 줄이고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저희가 녹색기술, 녹색제품 동시 인증을 나라에서 줬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포장재가요. 그 저희 공장에서 한 5,300가지를 만듭니다. 근데 저희는 100%다 저런 식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톨루엔을 쓰지 않습니다. MEK를 쓰지 않습니다. 에틸아스틸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친환경 잉크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사람이 가끔 뚜레쥬로 해서 빵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자기도 이제 파리바게트 빵을 사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충성서약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보 포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상관상을 주셨고요. 근데 그게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 기술을 베트남에 수출할 겁니다. 저희가 이미 그 봄에 금년 이제 4월에 가서요. 베트남 과학기술부하고 저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도 저런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나라도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환경 기준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 수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 친환경 기술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는 아직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로 높은 온도에 견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레토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다시 여러분이 조리하실 때 포장재와 함께 동시에 내용물을 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그런 유독 물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SPC 그룹 내에 있는 모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포장재 쪽에 친환경 쪽으로 저희가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친환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량화하고 재활용하는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희는 2번 항목에 놓습니다. 저희의 1번 항목은 바로 식품의 안전이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등장하게 될 단어는 과연 식품이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빵 공장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포장지 회사에 와서 지금 이제 CEO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녹색 인증을 받아서 17년부터 이제 포장에 녹색 인증 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발표자께서 그걸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을 살 때 꼭 포장지에 그 유해성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지를 좀 시켜주는 홍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학교에도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 강의라면은 몇십 년을 했는데 그 받은 질문 중에 가장 긴장되는 질문이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라 제가 가장 긴장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에다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보면 포장재 쪽에 녹색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그런 유독물질 인쇄 잉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요즘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주부들은 다 뒤에 되어 있는 성분까지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사실 제가 한 1시간은 해야 속이 편한데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포장재를 개발하실 때 제발 포장지 회사끼리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장지 회사끼리만 연구하셔가지고요. 이거 너무 좋다고 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물에 하실 건데요? 그럼 그거는 이제 생각해야지. 그러는 순간 실패입니다. 어떻게 내용물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포장재를 만드시죠? 전 그게 제일 신기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발표자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상호 협조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이 정해지지 않은데 포장재를 개발했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타겟으로 정하셔야죠. 어떤 내용물, 왜냐하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식품 포장만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내용물의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우수한 포장재를 만든다. 그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